자, 그 다음에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 파트 오늘 해볼게요. 자, 그래서 멘델의 유전 원리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전 용어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정리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복습하시면 먼저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형질 보면 형질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의미하고요. 모양, 색깔, 성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람으로 치환해보면 뭐 눈동자색, 키, 쌍꺼풀 유무와 같이 우리가 사람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자체가 형질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건 이 형질 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형질, 쌍꺼풀 유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외꺼풀, 쌍꺼풀 얘들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니까 얘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 형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추가로 기억하시면 될 것은 결론적으로 이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되냐? 바로 유전 현상, 즉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한번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멘델 같은 경우는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 멘델이 사용한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완두 같은 경우는 기르기 쉽고, 얘들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즉 전체 개체가 자라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 또한 만들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들 같은 경우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즉,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 뭐 색깔이면 초록색 또는 노란색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배를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번 보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가능하여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었다. 즉, 자가수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암술 수술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는 그 자체의 유전자를 통해서 교배를 시킨다는 거고, 타가수분 같은 경우는 다른 개체와 섞어서 이제 자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인이랑 뭐 생식세포끼리 결합을 해야지만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식물로 따지면 타가 수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완두 같은 경우는 자가, 타가 모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으로서 멘델은 유전 원리를 밝히고자 완두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보면 먼저 한 쌍의 대립 형질을 유전에서 밝힌 원리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한 쌍의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형질이 종류가 한 개였다는 뜻이죠. 즉, 여기서는 어떤 형질과 관련해서 지금 유전 현상을 봤냐면 완두 모양을 봄으로써 이 유전의 원리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먼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시켰더니 지금 자손한테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 순종, 잡종 한번 위에 단어로 봅시다. 자, 우리가 순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한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로 뭐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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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잡종은 뭐였냐? 결론적으로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게요. 지금 대문자 R은 우리가 앞으로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 R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둥근 완두라는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순종이래요. 그 말은 모든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할 때 우리는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을 가져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형태, 즉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가 한 쌍씩 존재한다. 두 개씩 구성된 한 쌍으로 존재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모든 사람의 뭔가 특정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가 나온다면 걔는 100%두 개가 나옵니다. 이유는 엄마 한 개,
아빠 한 개씩 서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순종의 둥근 완두. 우리 지금 유전자형 써볼게요. 자, 그럼 순종의 둥근 완두는 자리가 두 개인데 순종이니까 둥근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개 있겠죠. 자,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지금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거니까 소문자 알이 두 개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문자랑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랑 소문자끼리 교배를 했는데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생식세포 분열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생식세포 분열은 상동염색체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내려온다 했었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먼저 볼게요. 얘는 뭘 줄 수 있나요? 자, 얘는 대문자 한 개를 줄 수 있겠죠. 즉, 지금 둘 다 어차피 똑같은 종류니까 얘는 무조건 대문자 R을 하나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볼게요. 얘는 지금 아마도 소문자 R 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순종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서는 무조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모두 둥근 완두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대대소소는 각각 어쨌든 순종이니까 무조건 얘네들이 의미하는 값으로 표현형이 나타날 건데 지금 각각 한 개씩 섞여 있는 이종 내지는 잡종은 둥글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한다면 지금 각각 대문자, 소문자가 한 개씩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 잡종 1대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즉, 방금 케이스에서는 둥글다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순종끼리 만들어져서 생긴 잡종이 나타내는 형질을 우성, 그리고 나타내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결론적으로 대문자, 소문자끼리 교배시켜서 대소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둥글다가 발현됐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약속할 때 대문자 R은 우성 형질이라고 할 거예요. 즉, 둥글다라고 하는 건 우성 형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문자 R은 지금 대소 하나씩 있을 때 표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얘를 열성이라고 쓸 거예요. 즉, 주름지다는 열성 형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우성이다, 열성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 내지는 대립 형질이 있을 때 얘를 부등호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등호 방향이 크다 되어 있는 것이 우성, 작다 되어 있는 게 열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순종끼리 지금 교배시켜서 여기서 잡종이 만들어졌는데 이 잡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성, 열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멘델의 원리 한 개 한 거예요. 한 개 뭐냐면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건 잡종에 대해서 지금 대립 형질 중 나타내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형질을 우성이라고 부르고 나타내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기서 만들어진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했습니다. 자, 그럼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과 같이 교배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어떻게 교배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 결론적으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가지는 완두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지금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는 대소, 잡종끼리 교배를 시켜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한번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서 첫 번째 완두를 빨간색 그리고 두 번째 완두를 검은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동염색체 중에 한 개를 주고 아빠는 상동염색체 중에 마찬가지로 한 개를 줘요. 그래서 얘들이 더해져서 자손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수분이라고 하는 건 뭐 암수 구분은 없지만 여기서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엄마가 한 개를 주고 아빠가 한 개를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한 개를 줄 것이고 여기서도 한 개를 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모식도를 색깔로 구분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빨간 색깔이 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죠. 대문자를 주거나 소문자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이 줄 수 있는 거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를 주거나 소문자를 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써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색깔로 구분하면서 써볼게요. 일단 검은색부터 써보면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자, 그리고 핑크색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로 지금 방금 다 써진 건 유전자형 다 썼죠. 알파벳으로 표기된 유전자 구성 다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썼었던 둥글다는 우성이고 주름지다는 열성이다를 통해서 표현형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표현형 작성해 보면 먼저 대대소소라는 순종부터 쓰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지금 대대 같은 경우는 둥글다. 그리고 소소는 주름지다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잡종 내지는 대소는 어떻게 나올 거냐? 얘는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둥글다, 둥글다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둥글다 대 주름지다가 몇 대 몇 비로 존재하냐면 3대 1 비율로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둥글다는 우성형질, 주름지다는 열성형질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만약에 형질이 바뀌더라도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구분만 존재할 때에는 똑같은 양상으로 만들어지겠죠. 결국엔 얘들은 수학적 원리를 따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기인된 것이 바로 두 번째 멘델의 유전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들을 교배시켰던 잡종 2대에서 둥글다라는 우성, 주름지다라는 열성의 표현형 비가 약 3대 1의 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쌍을 이루고 있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자, 기억하셔야 돼요.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분열을 두 번 거쳤죠. 두 번 분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되어 있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했을 때 복제가 일어남으로써 얘네들이 두 배 복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얘들이 이제 만약에 뭐 두 배 복제되어서 이제 핵막 풀려서 염색체 되고 그 다음에 감수분열 중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방추사가 있으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끊어진다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세포 한 개, 얘도 세포 한 개. 자, 그럼 원래 두 개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염색체가 각각의 세포로 지금 찢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얘네들 다시 뭐 중앙에 배열되면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세포 한 개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린 배웠던 게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주고 아빠가 또 이렇게 된 거를 준다면 결론적으로 원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복제 전의 양상과 똑같은 모양을 자손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얘네들이 자손한테 전달될 때에는 각각의 상동 염색체 그리고 상동 염색체 내에서도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되면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면요. 우리 방금 3대 1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얘들은 표현형 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표기 방법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로 존재하죠.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형질을 유전자형으로 써라 라고 한다면 두 자리 쓰시면 됩니다. 이유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자, 근데 여기 추가로 써줄게요. 만약에 우리한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식세포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몇 개의 유전자를 가질까요? 자, 정답은 한 개겠죠. 일반적으로 한 개입니다. 왜냐면 엄마가 두 개, 아빠가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줘서 나라는 생명체가 태어나죠. 그럼 엄마가 하나 주는 생식세포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형이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잘라서 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사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앞에 거랑 연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뭐 왜 두 자리인지, 왜 한 자리인지는 바로 이해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표현형 비 봤고, 그러면 지금 표현형 비에서 둥글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왼쪽에 써 있는 우리가 아까 쓴 모식도랑 같이 본다면 둥글다를 보면 대문자 RR이 있고 또 대문자, 소문자 한 개씩 있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대문자는 지금 한 개인 거 보이시나요? 또 대소 같은 경우는 두 개 존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한테 유전자형 B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B. 자, 그럼 유전자형 B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전자들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럼 우리가 방금 여기 쓴 모식도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1대 2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주면 편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잡종을 자가수분한 것, 즉 대소, 대소끼리 자가수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손에 대해서 각각의 표기 방식을 써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뒤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자, 32쪽 볼게요. 자, 그래서 32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델이 세운 가설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방금 우리가 봤었던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를 정의를 했는데, 얘를 우리가 오늘 유전자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열의 원리, 그리고 분리의 법칙 배웠죠. 자, 근데 밑에 보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이 있어요. 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분꽃 같은 경우는 대문자 R은 빨간색, 대문자 R은 빨간색, 그리고 대문자 W는 흰색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동종 내지는 동형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흰색 이형 내지는 잡종이 아니죠. 순종. 자,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대문자 R은 빨간색, 그리고 흰색 W는 지금 흰색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RR, W끼리 교배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빨간색은 무조건 R만을, 흰색은 W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RW는 무슨 색깔을 가지냐? 분홍 색깔을 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R과 W 간에 우열의 원리가 있나요, 없나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이유는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각각 순종일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발현하는데 잡종일 경우에는 우성인 애만 살아남고 열성인 애는 그 표현형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분홍색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빨간색도 발현하고 흰색도 발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에서는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우열의 원리를 뭐 부등호로 표시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같다라는 뜻은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RW끼리 자가수분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RW끼리 자가수분 시킨다는 건 RW 곱하기 RW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RW 한 개, 지금 생식세포의 종류 찢어놨고,
그 다음 RW 두 번째 거 생식세포의 종류를 찢어놨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1대 2대 1B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1대 2대 1 비율 나오시는 거 보이나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꽃잎 색깔 유전에서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RW 곱하기 RW인데 여기서는 R 대 RW 대 R이 아니지. W 자체가 1대 2대 1이 나오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RW, WW끼리 각각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흰색 대, 분홍색 대, 아니지, 바꿨었다. 자, 다시 쓸게요. 빨간색 대, 분홍색 대, 흰색 자체가 똑같은 비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까 봤었던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완두의 모양 파트인데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대소끼리 교배시킬 때 마찬가지로 대대대, 대소대, 소소는 1대 2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표현형 자체가 두 개밖에 없었죠. 왜냐면 각각 한 개씩 서로 같이 있을 때의 모식도에서는 얘들이 서로 다른 표현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성의 표현형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현형의 종류가 둥글다, 주름지다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둥글다, 주름지다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표현형이었기 때문에 3, 그리고 주름지다는 1이어서 3대 1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지는 바로 우열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번에는 두 쌍의 대립 형질을 유전해서 밝힌 유전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완두의 모양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색깔을 가져올 거예요. 모양과 색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일을 진행했냐면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건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대문자, 소문자 RR이 있었고 이때 대문자는 둥글다, 소문자는 주름지다라고 했었고 이때 둥글다가 우성 형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명 먼저 듣지 마시고 먼저 둥글다와 주름지다에 대해서 표현형이 아닌 유전자형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다 쓰셨으면 설명 들으세요. 자, 그럼 순종의 둥글고라고 하는 건 대문자겠죠. 자, 그리고 일단 노란색은 건너뛸게요. 그리고 순종의 주름지고는 소문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은 대문자 Y로 쓸 거예요. 초록색은 소문자 Y로 쓸 거예요. 노란색과 초록색. 자, 그럼 노란색의 순종 같은 경우는 대문자. 초록색의 순종 같은 경우는 소문자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문자끼리 있고 소문자끼리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어쨌든 교배시켰대요. 자, 그러면 먼저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것 같은 경우는 대문자 R, 대문자 Y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것은 지금 줄 수 있는 게 각각 소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문자들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자손 같은 경우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가지는 거 보이죠? 즉, 얘들은 모두 잡종 유전자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했냐? 얘네들을 자가 수분시켰어요. 자, 그럼 자가 수분시켰을 때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를 1번, 아니다. 색깔로 달리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빨간 색깔 볼게요.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는 표현형이 모양과 색깔이죠. 자, 그럼 지금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모양과 색깔 각각에서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둥글고 노란 거 줄 수 있겠죠. 또 둥글고 초록색인 거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 다 한 거죠.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 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파란색 해볼게요. 자, 파란색도 사실 결국 빨간색과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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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다 이거 써보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줄 수 있는 모식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얘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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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얘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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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자, 그리고 얘는 대대, 대소. 그 다음 얘는 대대, 소소. 자, 그리고 얘는 대소, 대소. 얘는 대소, 소소. 자, 이거 칸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봅시다. 얘는 아니다. 그냥 순서 대소로 맞출게요. 대소, 대대. 얘는 대소, 대소. 얘는 대소가 아니지. 얘는 소소, 대대. 자, 얘는 소소, 대소. 자, 얘는 대소, 대소. 얘는 대소, 소소. 자, 얘는 소소, 대소. 얘는 소소, 소소죠. 자, 그럼 한번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현형 먼저 써볼게요. 자, 그럼 표현형 한번 써본다면 얘는 대대대대죠. 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모두 다 순종이기 때문에 둥글고 노란색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거 같은 경우는 둥글고, 자, 그 다음 게 어떻게 나올 거냐? 미리 지금 스포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잡종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과 초록색을 교배시키니까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란색이 우성 형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그냥 너무 지저분해서 지우고 다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아까 둥글고 노란색이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소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둥글고 노란색이다겠죠.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얘는 대소, 대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둥글고 노란색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둥글고 노란색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 줄로 가보면 얘는 마찬가지로 둥글고 노란색입니다. 자, 얘 볼게요. 얘는 둥글고 어떻냐? 지금 소소 YY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얘는 둥글고 노란색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면 얘는 둥글고 초록색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얘는 둥글고 또 노란색이다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둥글고 노란색이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면 얘는 이제 나오죠. 둥글다가 아니고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자, 밑으로 가보면 얘는 둥글고 노란색이다. 그리고 둥글고 이번에 초록색이다. 자, 그 다음은 초록색이고 아니지. 지금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마지막은 주름지고 초록색이다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먼저 둥글고 노란색인 애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총 9개가 나옵니다. 둥글고 노란색인 것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둥글고 초록색인 건 3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는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것은 1대1 B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우성과 열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표현형 B가 잡종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 3대1, 3대1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모양에서의 표현형 같은 경우는 둥글다가 우성이었고 주름지다가 열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색깔에 대해서 노란색은 우성, 초록색은 열성이라 했었죠. 얘들도 3대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걸 보고 싶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둥근색일 경우의 수와 노란색인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면, 둘 다 동시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둥글면서 노란색이다. 지금 3 곱하기 3이죠. 그리고 둥글면서 초록색이다. 3 곱하기 1이죠. 그 다음 주름지면서 노란색이다. 1 곱하기 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름지면서 초록색이다. 1 곱하기 1, 즉 9대 3대 3대 1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실제로 지금 모식토를 그려서 풀었었던 여기 b랑 서로 똑같은 값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델이 마지막으로 어떤 법칙을 확인하냐면요. 바로 독립의 법칙을 확인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떤 것이 차이 나냐면, 자, 우리가 얘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우열의 원리랑 아까 배웠었던 분리의 법칙이랑 비교할 때 독립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나와요. 즉, 방금 예시로 비교한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랑 모양 비교하고 있죠. 근데 아까 우열의 원리랑 분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모양만 봤어요. 이유는 얘들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간에서 유전의 원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는 색깔과 모양이라는 서로 다른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끼리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처럼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까 배웠었던 3대 1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9대 3대 3대 1이라는 법칙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작게 써줄게요. 자, 그럼 9라고 하는 건 지금 9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겠죠. 아, 우성이겠죠. 3이라고 하는 건 뭐 우성, 열성. 그럼 다른 3은 열성, 우성. 자, 그럼 1은 열성끼리 해서 곱하기해서 나오는 수를 조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개념 자체는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주시면 될 것은 여기 34쪽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추가 강의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하시면 될 것은 여기 31쪽 그리고 33쪽 그 다음에 뒤에서 개념만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개념으로 1번부터 여기 5번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부터 일단은 여기 14번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산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 강의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